경상북도 영천의 한 재래시장. 이곳에 오래된 식당이 있다는데요. 시장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영천에는 곰탕이 유명해요. 뭐 할매 곰탕이라고 오래된 안에 있긴 그 손님 많아. 오래됐어. 그 집이. 그 3대라 3대. 이곳이 바로 영천에서 소문난 오래된 곰탕집인데요. 사장님이 거름망 위로 육수로 시원하게 붓고 계십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지금 토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그릇이 많이 식어 있을 거라서 이제 그릇도 데우고 또 이 곰탕 고기를 또 육수에 또 이렇게 적시는다고 토렴이라고 하죠. 이게. 뜨거운 솥에서 끓인 더운 육수를 고기에 반복적으로 부었다 따라내는 과정을 통해 고기의 온도는 적절하게 올리고 국물은 고기에 스며들어 풍미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비록 좀 힘이 들긴 하지만 토렴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끓인다고 보면 됩니다. 예, 뭐 조금 뼈의 상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보통 한 4시간, 5시간 정도 끓여서 육수는 사골과 우족은 물론이고 갈비뼈, 등뼈 등 다양한 부위의 뼈를 넣고 우려냅니다. 살고기만 달라 하면은 살고기만 들어가고 아니면 기본 그냥 시키시면은 요리 살고기, 머리고기, 양 이렇게 다 섞이고요.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가 세 가지 다 섞여서 나가는 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진한 국물에 부들부들하게 삶은 소고기가 듬뿍 들어가 요즘처럼 추운 날 뜨끈하게 속을 데워주는 소머리 곰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식당 안은 벌써 소머리 곰탕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곰탕이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네요. 어우, 좋다. 아, 좋다. 진짜 이건 맛있어. 이거는 자주 오지는 뭐한데 대구 살아가. 그냥 이 친구하고 만나면은 그냥 항상 요 온나 그래. 이게 해장국에도 좋고 또 내가 먹어보니까 잡내 없고 최고 맛있어. 할매 손맛이 전통으로 맨날 여기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이분이 무려 50년간 곰탕을 끓이신 2대 사장님이십니다. 울산 큰애기들도 잘 가세요. 네. 대박 나있어. 예. 곰탕 가게가 얼마나 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70년 전후로 이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시집 와갖고 50년. 오기 전에 시어른이 하셨는 게 한 20년 되지 않았나 이래 싶은 게는 그렇게 돼요. 이야, 그럼 이 장소에서는 얼마나 요 장소에서만 계속 요 자리에서만. 과거에는 근처에 큰 규모의 영천 우시장이 있었는데요. 우시장을 찾는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곰탕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생겨나면서 현재 곰탕 골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대 사장님이 3대 사장님 쪽으로 오더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요. 아무래도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 익었나? 예, 말랑말랑 보면 잘. 아이고 잘 익었네. 됐다. 잘 삶았다. 예. 아이고 맛있겠다. 옛날에는 이거 찍어봐가지고 익은지 안 익은지 잘 모르지만 지금 잘하네 이제. 이 장모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죠. 뭐야? 잘 못하지만 그래도 또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위는 올해로 19년째 곰탕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솥에서 뭔가를 걷어냅니다. 곰탕은 기름과의 싸움입니다. 기름과의 싸움 완전히.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끓여버리면은 곰탕이 좀 많이 좀 니글니글하고 좀 그렇다고 해야 되나? 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아니고 좀 느끼한 맛이 많이 납니다. 항상 그래서 기름을 항상 걷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곰탕 솥앞을 떠나지 못하고 기름을 걷어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곰탕이 뭐 쉽다고 하는데 끓여놓고 파는 거니까 쉽다고 하는데 뭐 끓이는 과정이라든가 계속 이렇게 끓이면서 이 퍼갖고 나가고
고기 삶아내고 뭐 영업시간이 뭐 아침 뭐 6시 7시부터 해서 저녁에 8시 9시까지 한다면은 이 소스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소스 멈추면 안 되니까 집에 갈 때까지 소스는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솥앞을 지키다 보면 저녁엔 녹초가 돼버리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소머리 곰탕집의 하루가 부지런히 시작됩니다. 어제 물에 담가놨던 고기를 건져냅니다. 지금 한 12시간 정도 담궈 놓은 거거든요, 지금. 예, 피를 한 그 정도 10시간, 12시간 정도 담궈 놓고 이렇게 피를 뺍니다. 아이고, 이게 다 얼었다. 아이고야, 꿈좀 따라앉아. 얼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얼었네. 이틀에 물이라는데 이게 얼어갖고 지금. 아이고, 꼼짝도 안 하는데 지금. 항상 이거 바깥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영하 뭐 5도, 10도만 내려가도 바깥에가 꽝꽝 다 얼어버립니다. 말이 시장이지 거의 노상에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촬영 당일 기온이 영하 11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수도가 얼어버렸습니다. 밑에 얼어버리는 거 같습니다. 이거 얼음이 얼었네요. 시간 맞춰 곰탕을 끓이려면 지금도 빠듯한데 수도가 얼어버려 애가 탑니다. 30분 가까이 밸브와 호스를 녹인 끝에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됐네. 수도가 얼어 오늘은 30분이나 늦게 곰탕을 끓이게 됐는데요. 서둘러 사골부터 넣습니다. 국물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인 사골은 제일 먼저 30분 정도 센 불에서 끓여내야 합니다. 이제 사골을 건져냅니다. 이거 이제 그 끓이는 솥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씻어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끓였어. 뼈를 씻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깨끗이 씻어내야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기를 삶아줄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삶은 고기는 뭐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맛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삶은 고기를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고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아, 오늘 물이 어는 바람에 좀 늦어졌구나. 늦었는지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이 시간에 한번 고기 건져야 되는데 건져갖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늦지. 삶고 있는 고기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십니다. 이거는 소 혓바닥이고 소 혀고 우설인데 이래가 이제 첩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칼집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다시 삶아야 똑같이 이래가 나오거든. 깨끗이 씻은 뼈들은 다시 솥에 넣어 푹 끓여줘야 한다네요. 진하게 고아서 곰탕이라 불리듯 앞으로도 또 긴 시간 끓여줘야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50인분 정도 나옵니다. 150인분에서 200인분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사실 곰탕을 끓이는 동안에는 전혀 쉴 틈이 없습니다. 술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사이사이 그걸 좀 씻어줘야 돼요. 뼈를 끓이는 동안 초벌한 고기는 씻어줘야 하는데요. 씻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토치로 태워 깨끗이 정리해 줍니다. 이거 마저 해놓고 이제 고기를 솥에 넣어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재료는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요. 근데 넣는다고 끝이 아니라네요. 삶는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타이머를 최대한 100분 맞춰놓고 이 고기 성질에 따라 빨리 익는 것도 있고 늦게 익는 것도 있어서 하여튼 1시간 40분 이상 삶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한 10분 단위로 계속 찔러가면서 고기를 확인하면서 건집니다. 이제부턴 고기를 꺼내 익은 상태를 계속 확인해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이런 것들은 아직 덜 익었는 게 이걸로 찔러 보면은 탕탕 튕기거든요. 아직 덜 익었습니다. 이거 아직 한참 더 삶아줘요. 다 익은 거는 말랑하게 속 들어갑니다. 속 들어갑니다. 보통 제일 빨리 익는 것이 볼살, 그 다음은 머리, 우족순이라 부위를 확인하며 꺼내줍니다. 찬물에 씻습니다. 하루에 삶는 고기 무게가 무려 150kg 정도 되기 때문에 솥에 넣었다 꺼냈다 하며 씻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다 익은 고기는 썰어주는데요. 두께가 중요하다네요. 열쇠리가 이렇게 보면 다 보인다. 저기가 이렇게 되고 두꺼우면 이렇게 안 되거든. 여기가 손가락 보이지? 얇으니까 여기 다 보이지. 그래야 국물에 들어갔을 때 후루룩 잘 넘어가지. 한 그릇에 고기는 180g씩 넉넉하게 넣어 손님이 오기 전에 준비해 둡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들어오는 점심시간. 특히 오늘 같은 주말에는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할매가 소스에 열에 담가가지고 무 초절임을 얹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겨자가 좀 들어갔어요. 초절임 무와 함께 먹으면 고기 맛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맛있어요. 그런데 잠깐 쉬지도 않고 장모님이 또 뭘 준비하십니다. 갑자기 칼은 왜 가시는 걸까요? 이제 수육 좀 썰으려고요. 수육. 소머리 곰탕 다음으로 인기 있는 메뉴가 소모둠 수육인데요. 곰탕과 달리 고기를 두껍게 썰어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수육은 그러면 그때그때 잘라서 손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은 소고기는 바람 들어가면 그 고기가 검해져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썰어 먹으면 맛있죠 아무래도. 수육은 소머리는 물론이고 볼살과 우족까지 다양한 부위를 먹을 수 있어 별미인데요. 손님상에 나가기 전엔 이렇게 육수를 한번 부어줍니다. 예, 곰탕 육수로 그 소름을 해야 되는 게 그 수육에 곰탕 육수 맛이 배겨서 아무래도 드실 때 더 구수하고 담백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수육 내가 맛있게 썰었는데 한번 잡숴봐요. 오전 내내 정성 들여 삶은 수육 맛은 과연 어떨까요? 한번 먹고 봐. 우와. 맛있지? 너무 쫄깃쫄깃하고 신선한 것 같고 잡내가 안 나요. 여기 남편이 검색해봤는데 보니까 6.25 직후부터 그렇게 해서 70년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원래 칼국수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먹으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분주했던 점심시간이 끝나갑니다. 벌써 청소하는 거야? 어? 벌써 청소해? 아이고야 3시 반인데 청소하나 너가? 손님 오실 때 장문 땡땡라도 해놓고 저녁 때 갈 때 또 하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장사하다가 이 비질하면 손님 싹 다 날라가 본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마칠 때 되면은 마치기 1시간 전쯤 이제 쓸고 했지.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 봐요. 그럼요. 시어머니 장사집에는 그냥 기분상 이제 비질로 이래 하면 손님이 날라간다고 비질을 못하게 했다까요 장사하다가. 시어머니께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쪽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내 젊은 시절 시집을 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일대 사장이었던 시어머니입니다. 장갑 저 할 시어머니 저 손봐 부었 뚱뚱 부었잖아. 붓고 지문이 없었어 저 손에. 칼질하면 여기가 항상 비니까 저 반창고를 항상 저래 감고 계셨어요. 칼질하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어머님 손은 괜찮으세요? 나는 그래도 장갑에도 끼고 해서 좀 덜하지. 그래도 시어머니 요럼 하면 나는 손 곱다. 그래가 키우면 업고 안고 그래 장사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알라이를 업고 젖 먹일 때 업고 하루 종일 일하면 전심 시간 돼야 이걸 일하가 알라도 젖 주고 나도 국밥하고 그런 거 먹으라고. 그래. 어디서든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 만난다면 등 떠들어 주면서 고생했다 욕봤다 그 말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말 듣고 싶고 그래요. 그땐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닌 그간 겪었던 모진 세월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후 일과 중 가장 큰 일은 택배 포장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주문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육수를 얼려서 아이스박스에 이제 개수에 맞춰서 넣어드리는 겁니다. 사위가 식당을 물려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일이 소머리곰탕 택배인데요. 적으면 150개에서 많으면 200개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포장하는 데만도 꼬박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아이고 겨울이라도 이거 하고 나면은 여기서 땀이 쭉 나고 합니다. 언 육수와 고기 무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포장하는 게 꽤 힘이 듭니다. 이제 박스에 육수 넣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송장 보면서 이제 고기 넣어가면서 이제 포장을 해줘. 육수는 냉동 상태고 고기는 냉장이라 따로 포장해야 해서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이거는 지금 냉장 상태 고기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꽝꽝 얼려버리면은 아무래도 냉동이 돼버리면은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고기는 항상 냉장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아무래도 식당에 와서 먹는 것보다는 맛이 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맛을 위해 포장 과정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택배차가 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부지런히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은 물량이 많아 2시간 가까이 작업한 것 같네요. 이제야 포장을 끝내고 한숨 돌립니다. 아우, 잠깐 한 5분 앉았다가. 무거운 것을 다루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무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장모님 생각하면은 솔직히 건 45년, 50년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직까지 저는 멀었죠, 진짜. 또 장모님이 이만큼 또 일궈 놓으셨으니까 제가 또 이어서 또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생각하면은 지금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갑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퇴근 준비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한수방도 욕봤다. 곰탕이라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단순한 음식일지 모르겠지만 장모님과 저한테는 곰탕은 인생이고 동반자입니다. 앞으로도 이 동반자와 함께 열심히 한번 잘 이끌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재래시장 입구에 위치한 중식당입니다. 입구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식당 안으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안엔 벌써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사장님 줄 있어요? 4, 50분 줄 서야 돼. 왜 이렇게 줄이 길어? 안쪽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픈 시간 맞춰서 딱 왔는데 와, 저 벌써 줄이 이렇게 서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드시러 오셨어요? 저는 짬뽕요.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뭐 깐풍기도 맛있고 짜장도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던 음식은 바로 중화요리입니다. 중화요리의 대표 주자 짜장면부터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짬뽕,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갓 튀겨낸 탕수육까지 모두 이곳의 인기 메뉴들입니다. 옛날식 중국 요리로 입소문을 타면서 근처뿐 아니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추억의 맛이에요, 추억의 맛.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맛이 나요. 확실히 100년 된 식당답게 좀 특색 있고 다른 데랑 다른 것 같아요. 이곳은 1920년에 개업, 올해 105년이 된 중식당입니다. 1920년대 인천 차이나타운의 중식당들이 유명해지면서 중화요리가 유행이던 그 시절 증조 할아버지도 처음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하시면서 이제 팔다가 이제 단종된 술들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모아둔 거예요. 얘가 제가 알기로는 고량주로서 이제 첫 번째 양산된 거 국내에서. 딱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선 이건 뭐야? 위스키인데? 여기 이거 독고리에다가 소분해가지고 뜨겁게, 그때 당시 이걸 뜨겁게 데웠대요. 뜨겁게 데워서 이렇게 팔았던 식술이 이렇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을 먹어도 돼요? 이거요? 네. 아, 안 돼요. 큰일 나요. 왜요? 야, 술들도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100년이 넘게 이어져 온 식당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00년 넘은 중국집이라고 어떻게 인터넷 보다가 알게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식당이라는 게 좀 100년 넘게 하고 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와보게 됐어요. 이렇게 손님이 많다 보니 밀려드는 주문에 맞춰 요리를 하느라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아, 원래는 가족끼리 같이 했는데 그 아버지가 설날 때 눈길에 넘어지셔가지고 입원하셨거든요. 원래 아버지랑 저랑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이분이 아버지 3대 사장님 왕원성 씨입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 혼자 요리를 합니다. 오래 걸려요. 많이 오래 걸려요. 혼자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주문이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볶음밥은 판매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떨어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많이 생각나요. 나 아버지도 일하시면서 진짜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 서빙을 하던 직원들이 주방에 투입됐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엄청 힘들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니 식당이 정신없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총출동해 식당 일을 돕고 있습니다. 조카. 네. 지금 조카가 혼자서 주방 일을 혼자 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바쁘네요. 그럼 이곳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메뉴는 과연 뭘까요? 짬뽕이요. 요새는 추워서 짬뽕이 좀 더 많이 나가요. 이제 날 따뜻해지면은 봄쯤에는 이제 유니짜장 같은 거 좀 많이 나가고. 평소에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는 이 탕수육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엔 백짬뽕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해물의 시원한 맛에 청양고추의 얼큰한 맛이 더해져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든가 고추를 사용 안 한 짬뽕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정말로 옛날에는 백짬뽕이었거든요. 그 맛을 유지하려고 이제 우리나라는
1600년대 처음 고춧가루를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얼큰한 짬뽕을 먹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짬뽕은 빨간 짬뽕이 나오기 전부터 먹던 음식으로 역사가 아주 오래된 메뉴입니다. 백짬뽕이 여기가 좀 고춧가루 같은 게 없으니까 좀 텁텁한 그런 느낌도 많이 없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가 해물 맛이 되게 잘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오늘도 탕수육 주문이 연신 들어옵니다. 저희 집 탕수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제 고기 재우는 방법을 배워서 네, 그대로 그거는 뭐 공개는 할 수 없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는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방법인데요. 다른 집과 달리 고기를 초벌로 튀기지 않고 주문 즉시 튀겨서 나가는 것도 할아버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탕수육 소스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네요. 백설탕이 나오기 전에는 다 설탕이 흑설탕 같은 황설탕이었잖아요. 지금은 다 백설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 간장, 살짝. 또 이렇게 탕수육을 튀기면서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 빨리 바삭해지는 것도 할아버지께 배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 바로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맛이 바뀌지 않아 오래된 단골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단 다른 곳하고 고기나 이 튀김옷하고 식감이 일단 틀려요. 바로 해서 나온. 튀겨놓고 소스 버섯 주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즉석에서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특히 더 손님이 많은데요. 잠깐 앉아 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할 때는 너무 바쁠 때는 막 답답하고 짜증날 때도 있는데 다 하고 나면 그래도 보람 있죠. 잘했다, 오늘 나 잘했다.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사용할 재료들이 배달 왔습니다. 아버님 뭐 어디 안 좋으세요? 설날 때 넘어지셔가지고 입원하셨어요. 아유 조심하시지. 아버님 다치신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 7년 단골인데 그러면 여기 거래처가 안 보이시면 당연히 뭔 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왕서준 씨가 주방 밖으로 나오는데요. 아버지 병원 좀 다녀올게. 네. 쉬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때 말고는 시간이 없어 병원을 오기도 힘이 듭니다. 아버지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가게 걱정도 하고 아들도. 왜냐면 음식 장사라는 게 맛은 항상 일치해야 되거든. 똑같아야 되는데 아들도 잘한다 그러지만 내 저기하고 안 맞으면 손님들 싫어할 거예요. 아버진 자기 몸보다 가게 걱정이 앞섭니다. 가게 비워서 가볼게요. 그래. 갈게요. 오후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은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온종일 서서 무거운 팬을 들고 요리를 하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어깨, 허리, 다리가 좀 많이 망가져요. 오래 장시간 정말 장시간 서 있잖아요. 무거운 것도 계속 들어야 되고. 아프죠? 그래서 월요일마다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쉬는 날 가장 중요한 일정이 병원에 다녀오는 일입니다. 매일 혼자서 200인분 가까운 음식을 조리하다 보니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게 일상이고 그렇게 여기저기 쌓인 피로와 무리가 몸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저녁 장사도 서서히 끝나가고 오늘 영업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제야 밥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먹는 첫 끼입니다. 바쁠 때는 이렇게 컵라면으로 가끔씩, 아주 가끔씩 때울 때는 있고요. 우선 이제 주로 이제 가게에서 남은 거, 짜장이든가 이런 걸로 많이 끼니를 때워요. 몸이 피곤해 간단하게 먹는 게 최고라네요. 문제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다 보니 폭식을 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건가요? 시간이 아까워서요. 네, 밥 먹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왜 아까울까요? 할 일은 많은데 제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진 않고 제 할 일은 제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요. 식사 후엔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언제부턴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방 일이 터프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또 서 있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허리랑 어깨가 조금 많이. 팔목 통증도 항상 달고 다니는 고질병입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혼자 파스를 허리에 붙이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없어서 힘드네요. 파스 붙여주는 사람도 없고.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다들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뭐 엄살을 부릴 수는 없죠. 저보다 더 많이 고생들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백년 식당을 찾아 이번엔 경북 안동에 왔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해 보이는데요. 신랑은 추어탕 끓이고 저는 쌀 씻어서 앉혀놓고 이제 추어탕에 넣을 나물 준비해요. 이번 백년 식당의 메뉴는 추어탕입니다. 올해로 80년째 4대에 걸쳐 추어탕 가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어탕은 보통 시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얼갈이 배추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얼갈이 배추가 추어탕에 들어가면 시원한 맛도 나고 탕하고 어우러지거든요. 이렇게 데쳐서 넣을 거예요. 얼갈이 배추를 데쳐서 넣으면 배추가 탕 안에서 뭉개지지 않고 특유의 풋내도 빠져 훨씬 맛이 좋아진다네요. 안동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생나물 이렇게 넣어서 밥에 척척 걸쳐 먹는 거 좋아해요. 이게 경상도 스타일인가요? 네네, 경상도식이에요. 다른 곳에는 전라도나 뭐 이런 곳은 시래기나 무청 이렇게 넣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으로 얼갈이 배추를 해서 넣지요. 요 마무리로 이제 고춧가루만 넣으면 돼요. 경상도식 추어탕은 얼갈이 배추가 들어가고 국물이 된장국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밑에 두 솥 나눠져 있는 걸 지금 한 군데로 합치는 거예요. 왜 합쳐요? 그래야 맛이 어우러지거든요. 뭉굿이 조금 끓여서 이제 손님상에 나가면 돼요. 그런데 추어탕을 가마솥에서 끓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거 추어탕이 몸에 좋은 음식인데 가마솥에다 해야 은근하게 끓여지기도 하고 맛있죠. 가마솥에서 끓인 추어탕은 손님상에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뜨겁게 끓여서 나가는데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갑니다. 조심, 조심. 아유 감사합니다. 빵그래가지고. 그럼 80년째 끓여오는 경상도식 추어탕 맛은 과연 어떨까요? 맛있죠. 또 깊은 맛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담백하죠.
뭐 여러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고 순수한 맛이랄까. 4대째 단골인데. 4대째 단골? 야, 어른 때부터 우리 그다음 아들, 손주들까지. 4대째로 가는 집이 전국에서도 많지 않을걸요 아마? 손주까지 일을 배우기 시작해 총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이신데 여러 남매 키우시느라고 애쓰셨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얘 나. 우리 아들, 며느리, 3대째. 언니, 나물 같이 따듬을까요? 그래, 알았어. 가자. 시집와 30년 가까이 시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이젠 친정어머니만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배추가 없었어요. 이런 배추가 없어갖고 한겨울에는 국을 못 끓였어. 시할머니 때부터 채소는 농사지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도 농사지은 채소를 사용합니다. 3대가 나란히 앉아서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며느리하고 손자하고 너무 부려먹는 것 같아갖고 좀 나쁜 거. 응? 딴 거는 또 뭐 이게 대를 이어서 하니까 또 좋고 그래요. 보기 좋은데요, 뭐. 그날 오후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갈 거예요. 오늘 장날이에요. 오늘 미꾸라지가 오는 날이에요. 다녀올게요, 어머니. 잘 갔다 와. 네. 미꾸라지는 주로 안동장에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32년 된 차입니다. 이거 이 차 살 때에도 안동에서는 저 상류축에 들어갔었는데. 아버님 32년이요? 32년 됐습니다. 이야, 32년 전에 산 차예요? 예, 이 손자들 다 키우고 이 차에서.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 차와 함께 추어탕 가게를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에 오셨네요. 우리 미꾸라지 구매하려고요. 예. 좋은 걸로 좀 주세요. 이게 이제 국산이에요. 국산. 예, 국내산으로. 예. 맞아, 국내산. 미꾸라지는 맛을 위해 비싸지만 국내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상처도 없고 색깔이 누런 게 좋아요. 수입은 좀 시커매요. 좀 검해. 노라야 되고. 5일에 한 번 장이 열릴 때마다 50kg 정도씩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봬요. 네, 맞습니다. 이제 추어탕 조리 과정 중 제일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고된 추어 손질은 아들 강내영 씨가 전담하고 있는데요. 첫 과정은 세척입니다. 이걸 바깥에 내놔가지고 한 번 얼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자연 해동되니까 털더라고 다시. 우와. 생명력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해금시키는 거예요, 이제. 소금 뿌려서. 천일염을 미꾸라지에 뿌리면 몸속에 있던 이물질을 배출하고 점액질도 함께 씻겨 나갑니다. 세금을 해야지 진액 같은 게 좀 빠지고 깨끗해지죠. 어느 정도 얘네들 비비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치대면은 끈적끈적한 게 미신이라는 성분인데 사람 몸엔 좋은데 손님들이 약간 뜨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없애고 맛있게 끓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해감 후엔 비벼서 표면에 끈끈한 점액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제 안 좋은 거를 이제 뱉어내면은 손님 드시기엔 더 좋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헹궈내면 표면이 깨끗해집니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젠 3시간 정도 삶아야 하는데 처음 30분 동안만 센 불로 끓이고 나머지는 불을 낮춰 뜸을 들여야 살이 녹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김이 약간 나면서 30분 있다. 그러면 이제 문질러져 가지고
치기가 좋아요. 채치기. 추어가 잘 삶아졌습니다. 다음은 미꾸라지를 으깨는 작업. 믹서기로 갈면 편하지만 쓴맛이 나서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품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으깨갖고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뼈를 추려내는 거예요. 이번엔 살과 뼈를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뜨거운 물 위에 으깨진 미꾸라지가 담긴 채를 올리고 조심스럽게 살살 풀어줍니다. 돌리면은 뼈하고 내장하고 쓸개는 이렇게 채에 남기 때문에 살만 들어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살만 분리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가마솥에 넣고 밤새 끓여줘야 한다네요. 추어탕은 생각보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네. 오셨어요. 네, 어서 와요. 엄마 주고 안쪽에. 네, 맞습니다. 강황밥을 추어탕에 말아 먹으면 잘 어울린다네요. 경상도 추어탕은 맛이 깔끔하고 배추의 단맛이 좋아 중장년층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집은 조금 더 이제 간이 센데 여기는 좀 이제 슴슴하면서 미꾸라지 갈았는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걸쭉한 느낌?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 전통 그대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집이 거의 요즘에는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변함이 없다고 봅시다. 오, 한 입만 해도 크다. 그런데 추어탕집에 갑자기 웬 배추전일까요? 이건 이제 손님상에 나갈 배추전이에요. 보시면 배추전 한 살씩 보이거든요. 반찬 하나라도 따뜻하게 내고 싶은 마음에 80년 전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항상 상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거참 맛있어 보이네요. 세 분의 전. 세 분 전, 그다음 두 분. 여름에는 부추전, 겨울에는 배추전을 내는데 추어탕 못지않게 전도 인기라네요. 금방 부쳐주니까 이것도 따뜻한 게 맛이 있어. 이 집의 매력이 요것도 매력이라. 여기 생긴 지가 한 80년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온 게 한 25년 지났거든요. 근데 애들이 커서도 계속 꾸준히 올 수 있게 100년 이상 쭉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55이니까 20년 버텨서 그러면 75. 그럼 100년 되잖아, 그죠? 그 75까지 해도 될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